선동열 선수 하면 항상 손이 되게 작다는 굉장히 작았다 이야기가 그랬죠. 나오잖아요. 근데 몸도 크고 또 이렇게 얼굴도 크시고 한데 손은 굉장히 작았다. 선수 선동열은 깔 데가 없어요. 퍼펙트합니다. 깔 수가 없어요. 절대로 깔 수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네, 오늘은 야구의 만약은 없지만 만약을 한번 가정해 볼까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볼 건데요. 바로 선동열 전 야구 대표팀 감독이 과연 메이저리그에 갔으면 어땠을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선동열 감독이 이제 뉴욕 양키스의 특별 초청을 받아서 다음 스프링 캠프부터 이제 그 전반적인 구단에 돌아가는 상황과 또 선수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고 코치 이야기를 연수인데 하더라고요. 특별한 코치 연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선동열 감독 같은 좀 거물에게 양키스 구단이 이제 연수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어색해서 그런 정확한 직함은 없이 모셔가는 쪽으로 했어요. 두루두루 오셔서 그냥 공부도 하시고 경험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죠? 초청. 한국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며. 근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81년도에 뉴욕 양키스가 입단 오퍼를 냈고 아마추어 때 이미. 또 이제 84년 LA 올림픽 때 또 계약금 그 당시에 50만 달러를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드래프트 1차 지명 선수들이 13만 불, 15만 불 뭐 그랬답니다. 계약금이 굉장히 좋은 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그죠? 네, 못 갔습니다. 맞아요. 그때 뉴욕 양키스랑은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실 양키스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러키 브루어스나 LA 다저스나 양키스 이런 빅마켓 팀들이 이제 계속 거액의 당시 돈을 지불하겠다. 선동열이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역 혜택을 일단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국제대회 성적으로. 근데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은 최소 5년 국내 아마추어 프로 뛰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 뒤늦게 한 30몇 년 만에 이제 선동열 감독이 미국으로 가게 돼서 굉장히 그날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다면서요. 정말 최근에 사실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서 선동열 감독님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기분 정말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날은. 과연 선동열 감독이 미국에 갔으면 전성기 때 전성기 때 갔으면 어느 정도 했었을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뭐 어마어마한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15일이죠? 15일 오늘 보스턴전에서 7이닝 2실점을 했는데 승패 기록하지 못했어요. 4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동점 내주고 불펜이 그죠? 연장 끝에 7대4로 승리는 거뒀습니다. 11승이 무상이 됐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과연 선동열 감독이 그 당시에 뭐 81년이 됐든 84년이 됐든 메이저리그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팬들께서도 조금 고민,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당연히 누가 뭐 야구는 뭐 이종범, 타자는 이승엽, 투수는 선동열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거의 역대 최고의 투수를 얘기할 때 항상 선동열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데 말도 안 돼. 이게 사실 기록이 엄청납니다. 말도 안 돼. 85년도에 입단을 해서 이제 11시즌 KBO 리그를 띱니다. 해태 통산 367경기 146승 40패 132세이브 평균 자책점 1.20. 이게 이제 한 시즌이 아니라 그냥 11시즌 통틀어서 1.20. 통산 최저 평균 자책점 1.20, 통산 최저 2인당 출루 허용률 0.80, 통산 최다 완봉승 29번, 최고 승률 7할 8푼 5리, 최소 피홈런, 최저 피볼넷, 통산 투수, 통산 최다 투수 트리플 크라운 4회, 골든글러브 6번, 통산 평균 자책점 1위 8번 뭐 등등 아주 뭐 기록은 다 깨놨어요. 자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너무 얘기를 하기는 쉽진 않아서. 쭉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투수인데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맹활약을 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요즘 젊은 야구 팬들은 솔직히 저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유치원 그때는 다닐 어땠느냐. 때거든요. 네. 네, 미취학 아동일 뭐 때인데 저도 어렸었죠. 저도 어렸었는데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저도 어렸었는데 좀 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 야구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손동열 감독이 이제 전승기를 살짝 꺾어지면서 조금 약간 있다가 후반부, 예, 인생 후반부죠. 야구 근데, 인생 후반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일본 이제 중이치 드래곤 이제 입단을 하게 되고 4년을 뛰고 첫 해에 조금 부진했고 그 다음에 뭐 세이브 2위, 네. 외국인 세이브 뭐 기록을 세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4년을 뛰고 뭐 99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저 은퇴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은퇴가 저희가 이제 저희 신문이 사실 그때 이제 물을 먹었어요. 그 은퇴 단독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먹었고. 네, 신문에서는 네, 뭐 다른 타사가 먼저 특종을 내는 걸 물 먹었다고 표현을 굉장히 합니다. 좀 아팠어요. 그 낙종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아팠었고 36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더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 시즌 맞아요. 은퇴 시즌의 성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이만하면 됐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딱 선을 어떻게 보면 뭐 예고 은퇴 비슷한 막 그냥 이 정도 하면 딱 됐다. 그리고 내가 하면 내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손동현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야구인들한테 손동열이 그 당시에 예전 야구인들한테 갔으면 어땠을까? 옛날 야구인들한테 네. 뭐 물어봤어요. 같이 이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 야구를 같이 했던 분들한테 네. 물으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220이닝 막 이렇게 던질 때예요. 맞아요. 예. 관리 야구가 전혀 관리가 안 되던 때인데 관리를 전혀 안 해줄 네. 때인데 무지 막지했다. 공이 빨랐던 거는 빨랐던 거고. 그러니까 슬라이드 꺾이는 각이 말도 안 됐다. 그다음에 제구도 너무 완벽해서 아주 싫었다. 선동일이 몸을 풀면 아이씨 오늘 또 뭐 접어야 되나? 가방을 쌌다는 뭐 이야기가 그런 있죠. 이야기까지도 네. 있고 본인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아마도 갔으면 최소 10승 이상은 무난히 했을 거다. 메이저리그에서도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무난히 했을 거다. 야구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가 우리한테 좀 익숙지는 않았어요. 네. TV로 많이 볼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때 잡지로 이렇게 메이저리그 소식을 네. 많이 좀 보기도 했었는데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는 메이저리그의 강속구 투수들이 뭐 160km 던지는 선수가 막 그렇게 정말 극소수 거의 없었다. 지금처럼 뭐 몇 명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메이저리그도 그때는 뭐 150km 초중반은 굉장히 강속구로 통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선동열 감독은 그때 뭐 154km 정도, 네. 155km 가까이 이렇게 공을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슬라이더도 굉장히 각이 큰 고속 슬라이드를 던졌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냥 빠른 볼 투수였다. 그 당시 예, 기준으로 그 당시. 치면은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였습니다마는 국제대회 성적이 있어요. 국제대회 성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국제 대회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더라고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네. 대회 81년에 3승 무패 대회 통틀어서 평균 자책점이 0.38로 당시 평균 자책점 그 1위. 대회 MVP를 MVP 받았고요. 1위. 네. 그다음에 82년 야구 월드컵 우승도 이끌면서 이게 야구 선수권입니다. 네. 이게. 예. 3승 0.31 평균 자책점. 당시에도 MVP의 다승왕. 예, 한국에서 했죠. 예. 아시아 야구 선수권 1983 네. 1승 1.78 아니 무조건 왕을 0점 아니면 1점이네요. 왕. 예. 하계 올림픽 1승 1패 0.56. 야구 월드컵 84년 1승 1패 0.00.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까 그 뉴욕 양키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난주에 손흥민 감독이 나 양키스 간다고 인터 자랑하실 때 뉴욕 양키스 지금 국제 스카우트 총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81년도 대회 때 그 캐나다 대표팀으로 투수로 와서 성동열 감독이랑 그 맞대결을 펼쳤었대요. 우리가 한국이 이겼는데 성동열이 이끄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캐나다 선수들도 성동열이라는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렇게 던지는 투수가 우리 팀에 없었다. 그리고 성동열 감독이 그 롱토스 경기 전에 이렇게 캐치볼 네. 길게 하면서 몸을 푸는 거 보고도 다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는 투수 중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네. 전승기가 좀 지난 시절에 일본에 가서도 리그 최고 마무리였어요. 근데 손동열 감독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96년에 일본에 가서 첫 해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이제 절치부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익힙니다. 좀 템포라든지 그다음에 리듬이라든지 거기서 또 진화를 해요. 네. 일본 야구 맞게 더 정교한 제구를 가다듬어서 아주 실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신 거야. 그리고 이분이 제구 자체도 타고난 제구력이 있었지만은 몸이 굉장히 유연했다. 예. 아프진 않았어요. 큰 수술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타고난 타고난 강견, 타고난 몸, 금강불개. 선동열 선수 하면 항상 손이 되게 작다는 굉장히 작았다 이야기가 그랬죠. 나오잖아요. 예, 예. 투수가 손이 크면 되게 유리한데. 근데 몸도 크고 또 이렇게 얼굴도 크시고 한데 손은 굉장히 작았다. 큰 게 유리한데 작았지만은 그 손끝의 감각이라든지 이건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래요. 뛰어났다 그러고 또 하나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박찬호 씨 같은 경우도 강속구가 있었지만 제구 불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제구가 조금 더 불안했지만 나름 진화를 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하고 커브를 합친 슬러브 본인만의 네. 장기를 만들었다. 유현진 선수 역시 빠른 공을 던지고 제구가 좋았지만 구종이 그렇게 다양하진 네. 않았거든요. 가서 컵 장착을 패스트볼이라든지 계속하고 있죠. 지금 뭐 6개를 던지잖아요. 컵 패스트볼, 또 투심, 포심, 체인지업,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드 6개를 던지잖아요. 그게 맞게 스스로 또 진화를 했다. 왜냐하면 야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야구 천재들의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공통점이네요. 예. 네. 박찬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활약을 첫 할 때요. 98년, 99년 그때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뭐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한양대에 있는 그 체육학과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이메일을 한번 보내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억했던 박찬호가 이런 선수였다면서 선수 시절에 박찬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때 야구부 선수들은 이렇게 써서 나의 꿈은 하면 에세이를 쓰면 에세이가 그냥 중간고사였대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냥 아무래도 운동만 하니까 글을 쓰기 네, 힘들죠. 그렇게 네. 해서 보통 그냥 대충 쓰고 나가는데 어떤 선수가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가서 봤더니만 네, 한 투머치 번 라이터. 쓰고 다시 옆에 두고 깨끗하게 옮겨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A 플러스를 줬다는 거예요. 성격이네요. 그거 A 진짜. 플러스를 줬다는 거예요.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중한 게 있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있잖아요. 선동열 감독은 타고난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뭐 네. 스프링 캠프에서 불펜 피칭 3,000개 30대 중반이 되는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선수들도 그거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필요하면 한다는 거죠. 아마도 메이저리그 가셨으면 분명히 특별한 그런 또 활약들을 하셨을 거다. 그걸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야구인들 제가 연락을 그러니까요. 해보면 옛날 감독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때 달랐다. 굉장히 그릇이 달랐다. 근데 또 좀 썰을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손동열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했던 이미지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셨죠. 잘 드시죠. 술을 사실. 엄청나게 먹고도 잘 던진다. 그리고 아침까지 술을 먹고 그날 완봉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그건 정삼원 코치께서 뭐 같이 두 사람이 그냥 밤새 술을 먹고 던졌는데 뭐 이렇게 뭐 완봉을 하고 뭐 그 이야기를 했었고 퍼펙트 게임의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고 최동원 쌤 같은 경우 또 이제 선동열 감독과 같이 맞대결 했던 그 뭐 역사적인 그런 피칭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절대로 앞으로도 이런 분은 또 나오지는 않을 거다. 리그가 무슨 타고 투제가 되든 투고 타제가 되든 리그가 한번 뒤집어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타자들이 있고 어떤 투수가 있든지 간에 11시즌에 이런 성적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맞아요.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손동열 감독이 아쉽죠.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었던 기회가 그 일본 네. 마지막 시절 은퇴를 이제 선언하고 하고. 나서 보스턴 레드삭스와 사실상 구두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메디컬 테스트를 하잖아요, 보통. 하죠. 근데 일본에서 가져온 그 메디컬 테스트 결과만 보고 보스턴에서 당신은 메디컬 테스트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깨와 팔 상태가 현재 20대 후반이나 마찬가지다. 아프지 않았어요. 네, 그때 네. 무릎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몸 상태도 좋았지만 확실히 이제 시대를 조금 너무 아, 앞서갔다고 아쉬워요.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감독으로는 네. 선동열 감독이 뭐 싫어하는 팬분들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립니다만은 네. 선수 선동열은 깔 데가 없어요. 퍼펙트 아닙니다. 깔 수가 없어요. 절대로 깔 수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누구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뭐 미래도
미래도 그럴 거고 이전도 마찬가지고 네. 절대로 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참, 보입니다. 네. 한번 던지는 거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걸. 근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2016년에 세인트루이스 가서 마무리 그때 뭐 셋업 하다가 주전 마무리로 이렇게 네.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좀 뭐 부진 부상이 좀 겹쳤습니다만은 전승기에 갔으면 더 잘했을 거고. 네. 예. 근데 과연 선동열 감독은 갔으면 어땠을까? 선발이든 마무리든 만약에 주어진 역할이 있었다 그러면 뭐 진짜 막 엄청났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해태에서 마지막에 일본 진출을 허락해줄 때도 구단이 오케이가 아니라 이제 해태 팬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다 손동열 그러더라고요. 해외 보내줘도 될까를 해서 97%가 찬성을 해서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요즘은 선수들이 뭐 포스팅 시스템으로도 갈 수 있고 FA 자격도 얻게 돼서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괴물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진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이제 그런 기대도 되고 네. 유현진 선수 활약도 보면서 좀 이제 뉴욕 양키스로 떠나는 우리 선동열 감독 보면서 한번 저희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면 좋은 네. 한번 그런 상상, 예? 재밌는 상상을 예감, 한번. 아니 예상을 네. 한번 해보고 저희끼리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봤습니다. 야구인들한테도 저희도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그랬는데 다들 뭐 완전 통했을 거다. 이게 일관적이더라고요. 예, 다 일방적입니다, 아주. 네. 또 이런 얘기는 서로 토론을 해보면 더 재미있으니까요.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참고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